안녕하세요. 타로아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하신 분들 계시던데 정말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하는데 대략 무슨 요일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신 요일, 시간 많이 나시는 요일을 좀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취합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흐름,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플은 다 끝난 상태이고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하셨다면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결과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두 분 다가 너무 좀 수동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현 시점, 현 시각, 저는 조금 이 둘의 관계가 조금 루즈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너무 지금 직관적으로 서로를 표현하지 않고 있거나 저는 좀 그런 상태일 것이라고 좀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지금 이 상대방의 어떤 행동력들을 봤었을 때 그 상대는 지금 스트롱 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타로 카드에서 스트롱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 여인이 그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이 맹수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타로 카드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스트롱, 저스티스, 템퍼런스, 뭐 매지션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스트롱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어떤 행동력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 좀 직관적인 태도로 좀 임하진 않아요, 사실 연애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뭐 사회생활에서 나온다라던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면은 이 사람은 뭐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사람, 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연예인 타입으로 보면 사실 스트롱이 그렇게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상대방 우리 1번 분들이 그 상대가 매우 좀 수동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좀 추론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좀 루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1번 분들의 어떤 서양을 지금 보면은 이 펜타클 슈트가 벌써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타로 카드에서는 이 슈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제 뭐 검이 있고 뭐 완즈가 있고 컵이 있고 펜타클이 있는데, 그중에서 펜타클이 가장 연애 속성으로 보면 좀 느리고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좀 점진적인 그 방식의 연애 스타일을 좀 추구하거든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조금 뭐랄까 표현력 자체가 조금 부재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번 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 펜타클 슈트가 3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아마 마찬가지로 저는 좀 느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그 1번 분들도 표현력이 좀 직관적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펜타클 슈트들이 그렇게 표현력이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뭔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확신감이 딱 들어야지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적극적이어야만 좀 표현한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좀 적극적이어야지 우리 1번 분들은 좀 연애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좀 봐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1번 분들이 이 상대한테 좀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서는 이 쓰리 오브 소드라는 카드를 봤었을 때, 이 타로 카드에서 수비학적으로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기초 화합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합이 깨진 거거든요. 이거는 기초 화합이 깨진 거거든요. 이 심장이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심장에 칼이 딱 3방이 꽂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통 뭐 트라우마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대한테 지금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혹시나 이 상대한테, 우리 1번 분들이겠죠, 이 상대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상대가 나를
좀 거부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조금 우리 일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소심하신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상대 또한 사실 적극적인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지 잘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일본 분들도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 상대 또한 지금 페이지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행동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오브 소드라는 카드 자체가 타로 카드에서 페이지는 어린아이, 시종을 나타내거든요. 보통 미성숙, 미발달, 뭐 끈기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 하여튼 어린아이라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저는 이 상대도 그렇게 지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왠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작용의 어떤 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나는 서로가 이상하게 좀 리스크를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내가 먼저 표현했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좀 두려움 같은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일본 분들이. 그러면 홍이님 상대적으로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좋아할까요? 사실 그거는 참 의미 없는 말이긴 한데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굳이 따진다면 조금 그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좀 틀어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 추론상 원래 사귀었거나 원래 재회를 됐었어야 될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 이거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 드세요? 나인 오브 스와드 지금 이 사람이 일단 즐거워 보이진 않죠. 일단 첫 번째로 그렇죠. 매우 좀 우울해 보이고 좀 회의적이어 보이고 좀 뭔가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지금 우리 일본 분들한테 그 피드백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추론에는 우리 일본 분들이 원래는 수동적이셨던 수동적인 분이신데 원래 본체는 그러한데 킹 오브 완즈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 관계의 트라이를 위해서 좀 제법 노력했다라고 저는 좀 봐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본체는 수동적인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노력은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 노력한 만큼 이 상대가 어떤 피드백을 좀 보여주길 바랬었는데 이 상대방도 좀 피드백을 저는 좀 잘 못 보여준 것 같고 서로한테 어떤 저는 그 감정적으로 너무 서로 좀 정적인 느낌 표현이 너무 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에 비하면 식스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나오는 걸 봤었을 때는 저는 이 식스 오브 완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이제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웅인데 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좀 환호해주죠, 환대해주죠. 이게 외부의 영향력이 좋다라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관계 기류적으로는 조만간 한번 기회가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론하는 근거도 뭐냐면 이 타로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인연이 보통 길 때 나오는 카드가 한 3장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두 번째 교환 카드, 세 번째가 심판 카드인데 그 중에 하나니까 저는 뭐 때때로는 이게 뭐 소울메이트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기도 하긴 하고요. 뭐 그런 건데 저는 아마 조만간 에이스 오브 소드, 일은 시작과 창조를 의미하고 뭔가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도 지금 체인지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이 관계가 만나지게 될 결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뭐 그런 계기가 사건이 한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해주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근데 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행동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일본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조금 좀 더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아마 근데 저는 우리 일본 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웅이님 근데 이 사람도 저한테 지금 피드백과 확신을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줘요? 근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나 또한 표현해주고 얘도 좀 받아주고 그러니까 티키타카하는 그런 구간에서 저는 조금 정체됐었을 거라고 저는 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 일본 분들이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더문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타로 카드에서 더문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키워드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파생되는 키워드가 뭐 믿지 못하는 뭐 속임수다. 저 사람은 나를 속일 것 같다.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건데 뭐 때때로는 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일본 분들이 피드백을 잘 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두 번째로는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 분들이 뭐 이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 상대 입장에서 우리 일본 분들한테 내가 근데 얘한테 적극적으로 한다 해서 우리 일본이가 나를 좀 봐주기나 할까?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왠지 직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이 둘의 관계의 흐름은 그냥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루즈하게 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간다. 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마치 물건을 사야 되는데 자꾸 흥정만 하는 거라 사지는 않고 계속 눈치만 보고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저는 이대로 가면은 그냥 정체되면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행동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한 그런 뭐 러버스라든가 투 오브 컵스라든가 어떤 서로 간의 감정의 커넥션이 확고한 느낌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두 분 다가 계속 좀 리치를 계속 재는 것 같거든요. 거리를 벌리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좀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할게요. 그렇지만 조만간 기회는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실 타로가 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조금 행동력을 보여줘야지 그 운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관계의 조언으로 봤었을 때 그 끝엔 아까 제가 지금 페이지가 두 마리 나오거든요. 이거 히든 키워드거든요. 이 히든 키워드가 뭐냐면 이 관계의 잠재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이 두 분 다가 너무 좀 솔직히 속으로 좋아하면서 이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페이지 어린아이 시종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루즈해지면서 끝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봐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인 오브 반즈 여러분들 좀 어때 보이세요? 수비하고 있고 이 경계의 키워드고 수비의 키워드거든요. 내 것을 좀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것, 방어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 저는 우리 1번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대방 또한 좀 표현하는 거 굉장히 서로가 난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서로가 이런 식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저는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마 우리 1번 분들이 초반에는 제법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상대방이 또 피드백을 안 주다 보니까 이 자신감을 조금 잃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좀 우리 1번 분들은 아마 이 리딩을 듣고 조금 씁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결국엔 상대한테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그 동기부여를 줘야 되거든요. 목표의식 같은 거. 야, 나 너 어느 정도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나 이 정도 눈치 줬으니까 너 좀 와볼래? 이런 느낌을 조금 연출해야 되는데 나 지금은 너무 좀 정적인 느낌? 좀 루즈한 느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조만간 기회는 한번 올 것이다. 근데 그 기회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극성을 조금 한번 차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입니다. 저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대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2번 분들한테. 근데 아마 우리 2번 분들의 입장에서 느끼면은 홍인님, 근데 그 상대가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상대가 우리 2번 분들한테 어느 정도 행동적으로 보면 나를 좋아하는 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표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이 첫 번째로 하이프리티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하이프리티스라는 카드를 보면 이 타로 책 서적을 딱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딱 봐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통찰력이 있다, 뭐 해안이 있다, 뭐 눈치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얘 좀 본질을 좀 보면요. 저는 뭐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원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하이프리티스는요 매우 좀 신중하거든요. 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분들에게 상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확신감이 들지 않으면 접근 아예 안 하거든요. 이 하이프리티스 같은 친구들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하이프리티스한테 뭐 미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이프리티스님은 진짜 이 여사제님은 진짜 뭔가 이쁘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통해. 얘들은 내가 뭐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던가 어떤 그런 확신감을 딱 가져야지 이렇게 좀 진행하는 타입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좀 보면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감정의 리스크를 조금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실 생각보다 좀 이성적이라고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조금 자기들이 확신이 좀 들어야지 무조건 패를 보여주는 그런 타입에 좀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우리 이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왜 진정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포안즈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타로 카드에서 이 결혼을 상징하는 카드가 딱 3장은 있거든요. 포안즈, 텐 펜타클스, 텐 오브 컵스. 이게 진정성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이번 분들한테 결혼의 전제로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해석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해석은 아마 우리 이번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던가 인품이라던가 그 모든 면들을 좀 좋아하고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해석은 뭐, 아, 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좀 믿어도 될 것 같아. 신뢰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 추론이지만 이 상대가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이가 많다라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점이냐면 이제 딱 결혼 정년기에 좀 들어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이라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상대방 자체가 우리 이번 분 상대방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이 상대는 이 연애 가치관 자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딱 봤을 때 금사빠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뭐 외모에만 국한돼서 매료된다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성향과 인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이번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통과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예. 그리고 이 나이트 오브 스와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에서 나이트 오브 스와드가 그 척후병, 염탐병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염탐병의 특징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일반적으로 나이트들은 나이트 오브 컵스, 뭐 나이트 오브 완즈 이런 애들은 매우 좀 빠르거든요. 급진적이고 좀 즉흥적인 면도 좀 있고. 근데 반대로 이 말이 검을 들면 빠른 게 아니고 탐색하려고 하는 거, 이성적인 것, 매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이것도 보고도 좀 그랬어요. 뭔가 좀 조건을 많이 보시려네, 이 상대가. 매우 좀 신중한 느낌이 좀 드네? 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조건이라는 게 뭐 진짜 얘가 뭐 돈이 많고 뭐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인품적인 부분, 내가 과연 이 관계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나랑 잘 맞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한 것 같고 많이 좀 따지는 것 같고 좀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보고 조금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Five of Swords. 그리고 이분들은 저 의심이 좀 많아요. 이 타입으로 봤을 때. Five of Swords.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뭔가 패배감이 드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게요. 애초에 어떤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한 채 이긴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로 양국 간의 감정적인 그러니까 아니 양국 간의 어떤 소모전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우리 이번 분들을 탐색하고 있을 확률이 저는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가 너무 신중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엠퍼러 카드를 봤었을 때 완벽주의자의 성향의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확신감이 딱 들어서는 순간 소유욕이 바로 발동하거든요. 이 엠퍼러의 특징이거든요. 엠퍼러의 특징, 황제의 특징. 딱 자기가 뭔가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딱 돌진하는 그런 타입인데 저는 왠지 조만간 한번 좀 플랜을 짜서 좀 콘티를 짜서 한번 좀 진행해보지 않을까 우리 이번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에이스 오브 반지라는 것 자체가 뭐 진행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뭐 이 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타로는 사칙연산철을 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프리티스와 나이트 오브 소드 이 조심스러움과 에이스 오브 반지 진행과 이걸 합쳐지면은 저는 아마 조만간 한번 던져보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원래는 뭐 완성 뭐 시작되다 뭐 발전되다 이런 키워드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리 이번 분들은 저는 조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이트 오브 소드 좀 어때 보이세요? 이 사면초가의 카드거든요. 이게요. 하면 저는 우리 이번 분들이 사실 연애를 좀 오랫동안 쉬었다라던가 원 패턴의 연애를 좀 많이 하셨다라던가 좀 연애의 감각에 대해서 조금 사라져 있지 않을까 좀 연애에 좀 고사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조심스럽기도 하시고 뭔가 저는 우리 이번 분들이 상대한테 마음을 좀 주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페이지 오브 완즈라고 봤었을 때 이 타로 카드에서 완즈 슈트는 보통 행동력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페이지가 어린아이죠. 시죠. 근데 이 완즈를 들었다. 그러면 분명 필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번 분들은 그 상대한테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고 상대가 조금 리드해 주길 바라시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좀 우리 이번 분들이 좀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거지만 아니어도 나 내 마음을 지킬래. 나 그렇게 상대한테 마음이 많이 안 줄래. 좀 그런 느낌도 좀 보여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추론을 하냐면 나이트 오브 컵스 타로 카드에서 컵슈트가 상대에 대한 애착도 애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충분히 마음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분들 자체가. 근데 나는 계속 좀 주저하는 모습이 좀 드는 것 같아. 연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연애에 대해서 세포가 좀 죽어서 그럴 수 있거나 저는 좀 연애에 대한 좀 리스크 같은 것도 조금 우리 이번 분들이 좀 지기 싫어하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상대가 먼저 리드해 주길 바라는 게 좀 저는 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데스 카드, 더 월드 카드 봤을 때 이 관계의 변화가 있길 기대하는 건 맞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 상대적으로 행동력이 없어요.
이 참고로 이 데스는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중립적인 의미인데 이 더월드가 만나면서 더월드는 조금 60%가 긍정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또 말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루즈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를 한다. 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더풀까지 합쳐서 이렇게 세 개가. 그렇지만 그에 비하면 모순적인 게 행동력을 보여주진 않아. 그리고 내가 감정 소모할까봐 우리 이번 분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쫄았다 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정 소모를 하기 싫어서 좀 그러한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근데 글쎄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우리 2번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1번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1번, 2번 비슷한데 이대로만 가면 나는 그냥 좀 루즈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우리 2번 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조만간 이 상대가 우리 2번 분들한테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오면은 우리 2번 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딱 피드백을 좀 적절하게 좀 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한테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서 더 막 기대감 가지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백해주겠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딱 한 템포 또 앞으로 딱 서주면 그때 우리 분들이 살짝 좀 끌어당기시라 이 말이거든요. 제 말은요. 좀 그런 좀 스마트함이 좀 지혜가 좀 필요로 하실 것 같거든요. 행동력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지금 오라클에서도 지금 나오네요. 뭐 어벤져스 나오고 뭐 엠포르트 나오고 뭐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 번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게요. 이대로 가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자, 그리고 상대도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어야지 재미가 나서 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이번분들.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두 분 자체가 만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투 오브 컵스 카드 자체로 봤을 때. 나는 근데 왠지 지금 보니까 파이브 오브 반지 이게 5명의 남자가 서로가 이렇게 그 지팡이를 들고 타격을 할 듯이 보이지만 타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논쟁하는 거거든요. 말로 싸우는 거 지금.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위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투 오브 컵스. 타로 카드에서 투 오브 컵스 지금 보면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잔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상호작용의 카드이기도 하고 분명 조언 카드에서 이렇게 투 오브 컵스가 나온다면은 이 관계의 결과값을 충분히 사귈 확률이 있다. 60% 70%. 그러나 5 오브 완전 이 잡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보통 구설수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공허함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패배감의 키워드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 타로 카드에서 5란 숫자가 제일 좀 안 좋은 숫자인데 이 최악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잡음이 생길 수 있다. 조금 근데 제가 조금 추론하자면 이 어떤 잡음일 것 같냐면 지금 보세요. 이 구도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번 분들은 뭔가 내 감정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리스크 같은 걸 방어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강하죠. 그리고 좀 행동력이 보여지진 않죠.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도 뭔가 확신감을 받아야지 이렇게 다가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왠지 서로가 이렇게 수동과 수동이 만나면 때때로 이게 오해와 왜곡으로서 봐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왠지 그러면서 서로 감정에 대한 해석 자체를 서로가 상이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반대로. 이런 느낌? 저 사람 나한테 연락 안 오니까 나한테 마음이 없겠지. 나한테 밥 먹자고 안 했으니까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겠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편향적인 시선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이 직관적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입니다. 제가 근래에 영상 찍으면서 우리 그 3번 분들 전반적으로 좀 해석이 그렇게 많이 좋았던 적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제너럴이기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딱 3번 분들 이 카드 딱 보셨을 때 가장 지금 밝아 보이는 느낌 뭘까요? 예, 요거죠. 이 더선 카드. 제가 항상 더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조금 진부하지만 한 번 더 좀 표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타로 카드에서요 운도 좀 자의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고 좀 타의적인 그런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외부 영향력과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운이 있는데 이 첫 번째로 그런 종류의 일단 운입니다. 이 더선이라는 카드 자체가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관계는 발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맛깔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타로 카드는 이 직급이 있거든요. 예.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있고 그 다음 여황제가 있고 뭐 왕이 있고 뭐 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있고 페이지가 있고 아 근데 교황 옆에 여사제가 있네. 예. 근데 어쨌든 제일 높은 게 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그 신이 바로 예, 이 친구고 떴어.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자의적인 운, 그러니까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뭐 운의 카드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 더선이라는 카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관계가 그냥 뭐 둘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중과는 상관없이 좀 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매우 사실 좀 추상적인 카드이긴 한데 분명 긍정적인 카드인 것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관계가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운을 많이 믿진 않고 좋지는 않습니다. 좀 더 방법론적인 것을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제가 조금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이 상대방은 이 데빌이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데빌이라는 카드 자체는요. 이 때때로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이 타로 카드에서 컵슈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속마음 영역에서 왜냐 감정 그 상대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애정도, 애착도를 나타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단 나이트 오브 컵스면 분명히 감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타로 책 펴보면은 뭐 백마탄 왕자 뭐 이런 키워드가 있던데 사실 뭐 백마탄 왕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감정이 있고 우리 그러니까 3번한테 감정이 있고 가고 있다. 감정이 향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게 관계의 구도상 보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 관계가 이제 그냥 초기에 진행되고 있을 단계에서. 어쨌든 뭐 이 보통 조금 설레임의 키워드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이 사람한테 호기심이 간다라는 그런 키워드도 맞고요. 이게 뭐 투 오브 컵스, 러버스처럼 관계가 완성도가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성도가 있는 감정의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초기 단계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감정의 진정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데빌 카드 또한 이게 뭐냐면 타로 카드에서 유니버셜 웨이트 덱 기준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있는 카드가 딱 두 장이 있습니다. 러버스 카드, 데빌 카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거든요. 이게 키워드를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 예,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론인데 이 상대는 우리 저기 3번분을 매우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매우 아마 이상형에 좀 가깝거나 매우 좀 끌리는 그런 상대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3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추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좀 상대방은 매우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퀸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퀸 오브 소드가 퀸은 지성적이고요. 이 검은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과 이성의 결합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상대의 이게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의 행동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통 타로 카드 나이트가 보통은 다 빨라요. 이게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펜타클은 돼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3번 분들한테요. 그래서 아마 우리 3번 분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3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달랄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얘가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받는데 너무 좀 천천히 들어오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확률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또 근거는 또 반증은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 카드는 뭐냐 식스 오브 소드 이게 뭐 키워드로는 뭐 협동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뭐 상황이 점점 나아진다라는 그런 키워드도 맞긴 하지만 이 원래는 좀 수동적인데 이런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그런 느낌의 카드이긴 하지만 이미 타로는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 사람 나름대로 지금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관계가 좀 발전하길 기대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사모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거 어때 보이세요 지금? 네. 매우 복잡해 보이죠? 막 사람 머리도 있고 뱀대가리도 있고 뭐 월계관도 있고 뭐 보석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복잡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왠지 저는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난 이럴 것 같아요. 관점적으로 3번 분들의 기준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천천히 보고 하나하나씩 피드백을 넣으면서 조금씩 상호작용 관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면에 우리 3번 분들은 조금
좀 뭐 성격이 급하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은 우리 3번 분들의 기준의 관점에서 얘가 좀 뭔가 이 상대방이 나한테 좀 애매하게 좀 굴었다라던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보면 우리 3번 분들도 템펜타클 쓰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좋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이게 뭐 서로가 이미 데빌이 나오니까 서로한테 매료되는 것도 있고 감정이 있는 것도 맞지만 또 저는 이 관계의 전제 자체가 매우 진지하다라고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3번 분들도 제법 이 상대한테 좀 마음이 좀 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보면 나인 오브 완즈 타로 카드에서 완즈 슈트는 행동력을 나타내거든요.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행동력이라고 치면 어때 보여요? 저 수비하는 거, 경계하는 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 저는 우리 3번 분들이 현 주소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븐 오브 소드도 마찬가지로 이 7개의 검을 들고 이 목적지까지 향했는데 이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검이 5개밖에 없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배신감, 뭐 때때로는 뭐 속임수이지 않나?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렇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한데 저는 조금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봐지는 것 같냐면 뭔가 상대가 나한테 확신감을 주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가 이때까지 연애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 나무늘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오해와 왜곡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3번 분들이 확신감이 안 되니까 나인 오브 완즈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가 적극적인 게 아니고 좀 수동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관계가 저는 발전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확할 수 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에이스 오브 완즈와 더 썬만 뽑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에서 에이스 오브 완즈라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창조와 시작, 생각지도 못했던 뭐 변화를 나타내는 거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이 카드로 봤을 때 이 관계의 구도상 지금 더 써도 나오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조만간 좋은 기회가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막 운적인 걸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 카드 딱 운적으로만 딱 해석해드리자면 발전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데빌, 더써, 에이스 오브 완즈. 첫 번째로 설득력 있는 게 데빌, 서로한테 끌린다라는 그 설득력, 그 반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적인 부분.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운적으로만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 3번 분들도 상대한테 조금 좀 상대방이 그냥 다가오는 걸 저는 좀 맞춰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요소도 이제 라디에이터 카드 나오고 지금 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카드도 나오고 전쟁에 앞서서 준비하는 카드가 나오고 준비되다 이런 키워드의 카드인데 그런 카드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상대방이 어쨌든 그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피드백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고 기다리는 식으로 받아주는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원래 조금 느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소극적으로 해라, 뭐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소극과 적극의 개념의 영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내추럴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냥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의 연애 이 기류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이 좀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 이 상대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조만간 이 관계가 투 오브 완즈 타로 카드에서 2라는 숫자 자체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거든요. 음과 양의 균형을요. 그러면 데스는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관계의 변화, 이 중립적인 개념의 카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 오브 완즈와 데스 카드로 봤었을 때는 이 관계가 충분히 조만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긴 한데 그에 반면에 이 저스티스가 조금 걸리긴 해요. 저도 이걸 지금 뭘 얘가 우리한테 시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스티스는 타로 카드에서 판사죠. 공명정대하고 좀 이성적이죠. 나는 왠지 이런 것 같아. 서로가 너무 재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에 대해서 감정의 커넥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런 느낌? 얘 나한테 연락 안 오니까 나 안 좋아하겠지. 야, 보이는 게 사실이야. 이 팩트야. 혹시나 이런 느낌으로 조금 봐서 좀 관계가 한번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운적인 카드들이 좋게 나와서 뭐 저는 무난할 것이라고 저는 추론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발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4번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카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더 타워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이 타로 카드에서 더 타워 카드가 보통 뭐 키워드는 그래요. 뭐 고통, 뭐 이별, 뭐 붕괴, 뭐 때때로는 실패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카드이긴 하거든요. 사실 제일 최악의 카드이죠. 제일 최고의 카드는 더 선이고. 근데 이 더 타워가 왜 그런 키워드들이 파생된 거냐면, 이 타워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 본질이 이미 지금 붕괴됐거든요. 원초적인 게. 그러면 이게 이런 개념인 거죠. 조금 한국적인 정서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컵이 있는데 그 컵 자체가 이미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부어도 계속 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개념으로서 이 키워드가 뭐 슬프다, 뭐 고통이 뭐 동반되다, 뭐 트라우마를 나타낼 때도 있고, 뭐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이 두 분의 관계의 구도상 한번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오해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던가, 어떤 그런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던가, 서로가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나 여건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추론인데, 우리 지금 4번 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한번 그런 기류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추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상대의 본심을 보면요, 저는 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서로가 상호 간에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 관계를 발전하고 싶은 게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 첫 번째로는 이 스타라는 카드 자체가 이게 지금의 포지션에서는 회상의 키워드이고, 기억이,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아직 감정이 있고 너랑 아직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트라우마가 있어, 서로. 제가 봤을 땐 서로 간에.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이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저지가요, 소생의 키워드, 부활의 키워드입니다. 좀 살아나는 그런 키워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좀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하자면은, 뭐 분위기 메이커, 뭐 플레이 메이커, 어쨌든 음지에서 양지로 밝히는 그런 개념의 카드인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뭐 이게 재회의 관점이 됐던, 아니면 뭐 썸의 관계가 됐든 아직 미련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충분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킹 오브 완즈, 제가 봤을 때. 그치만 저는 약간 이 상대가 조금 이 관계에서 좀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타워, 그런 상황 때문에일 거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추론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킹 오브 완즈, 남자 중에서 남자의 기질을 보여주거든요. 킹은 남자죠. 완즈는 남성의 슈트 중에서 이 검이랑 완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거든요. 매우 좀 직관적이고, 스타일 자체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분 나름대로 처음엔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한테. 근데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조금 이 관계가 지금 좀 루즈해진 상태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물론 이 상대는 이 관계를 다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류상 보면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말을 걸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 계기가 한번 생긴다라던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타로 카드는 보통 사랑과 사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뭐 사랑과 사물이 있고 이렇게. 근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좋은 카드가 딱 5장이 있어요. 사물만 있는 카드 중에서 1카드들 4장. 지금 보면 1카드 나왔죠? 하나.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에이스 오브 소드, 에이스 오브 완즈, 에이스 오브 컵, 이렇게 4장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트 오브 완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뭐냐면, 뭐 이동수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뭐 관계의 변화, 조만간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보세요. 여기도 하나 더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히든 키워드거든요. 히든 키워드. 이 관계의 잠재성을 나타낸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만간 이 사람이 한번 다가올 것 같고,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던가, 뭐 어떤 주위에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저는 다시 만나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4번 분들이 심리가 지금 5 오브 소드, 5 오브 펜타클,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저는 아마 죄송합니다, 빅살이.
이 관계에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점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결점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사범분들이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조금만 더 근거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Five of Pentakels는 유니버셜 웨이트덱 기준으로 보면 노인과 노역자가 맨발로 옷은 누더기에다가 매우 춥겠죠. 배고픈 상태로 걷고 있어요. 땅만 보고 시야가 아래로 향해서. 그래서 이제 위로 딱 바라보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요. 교회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지나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 사범분들이 자신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Five of Swords. 얘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했지만 보통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이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여기 싸워가지고 뭐 고지를 점령하겠다라든가 여기를 뭐 먹겠다라든가 뭐 포로를 구하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최소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권으로 인해서 싸우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느낌. 내가 얘랑 만나봤자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분이 나한테 피드백을 잘 안 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랑 좀 잘 안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저는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 4번 분들 자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퀸 오브 소드. 이 타로 카드에서 퀸 오브 소드가 거의 정의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만치 매우 냉정하고 매정한 카드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그러면 저는 약간 우리 4번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걸 추론해 봤었을 때 첫 번째로 사람을 잘 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좀 냉정하시고 이성적이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고 이게 막 계산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냉정 그런 게 아니고 재보는 개념에서의 냉정 그런 게 아니고 전 진짜 좀 보여지는 것만 좀 믿으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좀 객관적인 거를 보려고 하시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연애는요. 감정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우리 사범분들이 뭔가를 계속 우려하고 지레짐작과 좀 편향된 시선과 너무 안 생길 일을 미리 앞서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게 때때로 의심이 지혜가 될 때도 있긴 있겠지만 이 때때로는 그 의심이 파멸로 갈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4번분들이 사실 저는 감정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과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여기서 카드에서 투영돼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와 하이로펀트만 봐도. 근데 그에 반면 자꾸 의심하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아 내가 너무 마음이 뺏기는 거에 비례해서 자꾸 이성적인 잣대를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추론에는 연애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던가 그런 리스크를 별로 안 안고 싶어 하신다라던가 감정 소모를 많이 안 하고 싶어 하신다라던가 좀 그런 이 타로 카드 내용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제 추론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로펀트면 사실 우리 사범분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로펀트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고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연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많이 좀 이성적인 느낌. 그래서 나는 왠지 제 추론에는 우리 사범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그 상대한테 피드백을 잘 넣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거는 맞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의심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은 뭐 아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제너럴이라서 어느 정도로 정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요소가 컸겠죠. 이 타워의 요소. 못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거. 근데 저는 이 카드의 결과값으로 봤었을 때는 이 관계가 지금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계속 나오네. 이 타로 카드에서 1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시작, 만들어내다. 좀만 더 키워드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키워드가 긍정적인 개념은 맞는데 뭐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발전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금전운이 왔네. 만약에 뭐 이거 직업군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직장인들 기준으로 뭐 승진하겠네요. 뭐 연봉이 뭐 올라가겠네요라던가 뭐 스카우트 제의가 오겠네요.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관념과 개념에서의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나지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첫 번째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관계는 포 오브 완즈 이게 결혼을 상징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는 결혼의 느낌이 아니고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관계인 것 같다. 뭐 궁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실 생각보다 이 둘은 어울리는 관계였다. 이런 결과값이 있긴 하지만 세븐 오브 완즈 이게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고 6개 요소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전은 가능하겠지만 이 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는.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못 믿을 만한 그런 뭐 사건과 계기가 생긴다라던가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따라주지 않았다라던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과값은 만나지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원분들이 조금 너무 좀 냉철하게, 냉혈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이성적인 잣대로서 바라보는 것보다 연애의 관점을 조금만 감성적인 느낌으로 좀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원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입니다. 일단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딱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분들 중에서 5번 분들이 가장 뭐 결점이 100%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완성도가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봐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저는 이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마음이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매우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진정성의 키워드 이 워딩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지금 일단 봤을 때 텐 펜타클스, 텐 오브 컵스 이 카드가 있거든요. 이 타로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이 결혼을 상징할 때 딱 나오는 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텐 펜타클스, 두 번째가 텐 오브 컵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안즈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타로 카드 볼 때 속만 볼 때 컵슈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감정의 애착도 그리고 애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상위 카드가 있어요. 투 오브 컵스, 러버스, 식스 오브 컵스, 텐 오브 컵스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가 방금 결혼의 키워드도 말씀드렸고 감정의 진정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상호작용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진정성이 있고 이 템펜타클스도 마찬가지고 진정성도 있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또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스타라는 카드가 이 타로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메이저와 마이너. 근데 보통 메이저가 관계의 결과값, 임팩트, 퍼포먼스를 나타내거든요. 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타로 점이라 생각하시죠. 운. 그러니까 그 운을 나타내는 그 결과값이거든요. 메이저 카드, 스타 카드. 근데 이 스타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카드이고 약간 좀 대기만성형의 카드거든요. 이 관계에서 나오면은 점점 발전한다, 상승한다, 뭐 이런 걸 상승 곡선을 그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감정의 커넥션도 있는 상태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스타라는 운적인 카드 또한 이렇게 따라주니 완전 뭐 금상첨화인 거죠. 그리고 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또 카드 자체가 이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저지먼트 카드 자체가 보면은 보통 근데 이거 약간 재회의 관점에서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썸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저지는 그겁니다. 뭐냐면 소생의 키워드, 부활의 키워드, 재생의 키워드거든요. 나팔을 불물었어 이 죽은 자들이 이렇게 딱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저지먼트인데 어떤 성향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 사람은 좀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다, 플레이 메이커인 것 같다,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데 밝게 불을 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관계에서 저지먼트가 나오면 죽었는데 되살아났다 이 재배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재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썸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마 이 저지먼트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조만간 한번 관계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한 요 정도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렇게 뭐 크게 뭐 결점이 보여지진 않는데 조금 제가 좀 걸리는 거는 그냥 지금 보면 둘 다가 엠퍼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엠퍼러스가요. 또 타로 카드에서 이 여왕제 카드는 좀 보면 황제랑 여왕제 카드가 있거든요. 그 황제 카드는 보통 리드십 카드고 상대를 좀 압도하면서 리드하면서 주도하면서 나가는 카드고 반대로 여왕제는 조금 내정적이고 행정과 규칙과 규율을 매우 중요시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굉장히 좀 포화스러운 상태를 상징하고 부유의 상징의 키워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쉽게 제가 좀
그 키워드를 최적화시켜 드리자면 엠퍼러스면 저는 이 관용과 인용과 관대함의 키워드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한테 생각보다 저는 잘 맞는 상대일 것 같아요. 엠퍼러스. 예. 좀 잘 맞춰줄 것 같고 저는 두 분의 타입은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서로가 뭐 궁합적인 개념, 관념으로 보면 좀 잘 맞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나인 오브 소드 보니까 조금 제 출원이지만 이 우리 지금 5번 분들이 나인 오브 소드 약간 이 카드 좀 어때 보이세요? 뭔가 좀 단념한 것 같고 체념한 것 같고 실망한 것 같죠. 예. 저는 약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적극적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5번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5번 분들 입장에서 좀 조바심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뭐 상대한테 뭐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좀 조바심의 키워드로서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왜 또 우리 5번 분들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 생각하냐면 스트롱 카드예요. 이 스트롱이 지금 보면 여자가 그 맹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보통 이게 마인드 컨트롤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카드가요. 그러면 뭐좀 수동적이고 보통은 조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은 좀 그 팔로잉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냥 좀 따라가려고 하지 주도적이진 않아요. 사실 우리 5번 분들 느낌이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연애의 상태는 저는 결국에는 결과값 자체는 좋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냥 타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이쯤 되면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지만 그냥 타입이 이렇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더 리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뭐 지금 이 상대의 타입으로 보면요. 지금 보면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타로 카드에서 저스티스가 조금 그 판사죠. 공명정대함, 이성적인, 좀 객관적인 그렇게 감정에 매료되진 않아요. 좀 이성적인 잣대로서 평가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상대는 조금 이성적인 분들이실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연애를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조금 이성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쩌면 이게 감정의 공감을 잘 못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5번 분들이 조금 그 섭섭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이니까. 감정의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저는 이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 카드 좀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5번 분들. 세븐 오브 컵스. 복잡한 카드. 타로 카드에서 보통 생각이 복잡할 때 나오는 카드가 딱 두 장이 있거든요. 투 오브 펜타클스, 세븐 오브 컵스. 근데 이 상대는 굉장히 좀 복잡해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느낌도 있죠. 우리 5번 분들이 이 상대한테 피드백을 정확하게 잘 주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느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우리가 밀당 생각해 보면 조금 때때로는 이게 좀 그 멘탈 심리적으로 좀 쫀쫀한 느낌도 좀 들잖아요. 약간 뭔가 쬐는 맛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얘가 어떨 때는 나한테 표현해주고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5번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싸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뭐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냥 밀당을 느끼는 것 같아. 역치적으로 봤었을 때 느낌이 얘 왜 이렇게 밀당한 느낌인 거죠. 얘 나 좀 좋아하는 그런 약간 쫀쫀한 그런 느낌이 조금 좀 드는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그렇지만 서로가 나는 좋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제 추론인데 이 두 분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실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점은 결혼의 기준점으로 해서 좀 어른스러운 맛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막 뭔가 이렇게 금사빠 같은 느낌은 안 들어. 두 분 다가. 조금 정숙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좀 진중함? 좀 중후함에 좀 더 가깝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느낌 자체는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두 분 다가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점진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시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만나지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타로 카드에서 인연이 매우 깊거나 길 때 나오는 카드가 딱 세 개가 있거든요. 교환 카드, 심판 카드, 히로 보충 카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이게 메이저기 때문에 운 카드거든요. 운 카드. 결과값 카드.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저는 만나지게 될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좀 봐지는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시간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나인 오브 완즈랑 세븐 오브 펜타클스도 매우 신중한 카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전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관망하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일 거라고 저는 좀 봐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아마 이 카드를 보시고 아마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감 있고 정확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서도 자꾸 이런 확신이 좀 안 드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자꾸 밀당의 느낌처럼. 아, 어떤 면으로 보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쫀쫀함? 계속 될 듯 말 듯 그런 뭐, 약간 도박하는 그 기분, 비스무리하게 쪼는 느낌 막 들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관계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원분들 리그는 여기까지고, 크게 제가 뭐 더 드리고 싶은 뭐 그런 뭐 조언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신중한 것 같고 서로 좀 안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굉장히 좀 잘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